안녕하세요. 백일숙 할면조입니다. 2026년 6월 대한항공 자기소개 작성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뀐 문항 이 3번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바뀐 유일한 문항이자 대한항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 백일숙 할면접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6월 채용이 생각보다 좀 빨리 떠서 다들 당황도 하시고 또 준비가 덜 됐는데 좀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대규모 채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소서부터 영상, 또 임원, 최종 면접까지 많은 관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신 만큼 멋진 결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업률이 상당히 높은 항공사로 알려져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별 조건, 또 스펙에 따라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스펙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또 서탈하는 친구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핵심 포인트를 좀 제가 잘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모두 다 대한항공 서류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자소서 문항은 1번과 2번은 직전 2월 채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또 이번에 첫 지원인 분들도 계실 거라서 1번, 2번 자소서 작성 가이드라인 가볍게 언급을 해드리고 또 3번 문항 위주로 작성 꿀팁과 주의점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자소서 1번 문항이 뭐였냐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본인이 객실 승무원에게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거였습니다. 600자입니다. 자, 1번이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이 자기소개 지원 동기 가장 어렵고 핵심이거든요. 사실 1번은요, 대한항공 기업 분석이 필요한 문항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분석을 K-웨이 기준에서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을 이해하는 단계 꼭 필요합니다. 즉, K-웨이라는 기업 분석 내용과 내 경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뼈대를 세우는 작업 없이 1번을 쓰시게 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꼭 연결고리를 찾아내시는 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경험을 어떤 특정 기사나 이슈로 연결짓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한항공의 새로운 가치체계 이 K-웨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 동기 키워드를 완성하실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대한항공 기업 분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K-웨이의 세 가지 미션이 있잖아요. Beyond Excellence, Journey Together, Better Tomorrow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과 서비스, 그리고 또 고객 존중, 동료 존중, 또 사회공헌 활동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서 해당 기사나 이슈들을 좀 분류해서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요, 이 K-웨이는 단순히 경영 철학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이 생각하는 구성원 그 이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준이기 때문에 K-웨이가 제시한 기준점을 먼저 분석을 해주시고 그 가치가 나의 성향과 경험 또는 행동 방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연결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취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의 핵심 경험 빠뜨리지 말고 본론에 꼭 넣어서 구조화 시켜주시는 것도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자소서 1번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막연한 객실 승무원 직무에 대한 동경이나 선호가 아니라 대한항공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공감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면 꼭 갖추어야 할 특징들을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기준에 내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2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객실 승무원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 한 가지 선택하시는 거고 그 이유를 안전과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술을 해주세요 라는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나왔을 때 많은 친구들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이번 문항의 핵심은 뭐냐면요. 대한항공의 비전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나의 전문성. 우리 승무원이라고 한다면 안전과 서비스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증명성, 전문성을 증명하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주 심플하게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의 핵심은요, 안전과 서비스 사례를 별도 다른 경험으로 제시하시면 안 돼요. 분량도 이제 너무 늘어나고, 이제
약간 방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의 경험을 선택을 하시고 그 해당 직무 역량의 관점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분리해서 기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안전과 서비스로 분리를 했을 때 그 의미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면서 또 이렇게 수렴이 될 수 있는 그 역량을 고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소서 3번에 그 갈등 관계, 협업 능력 관련한 질문 문항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2번에서는요, 역량을 선택하실 때 팀워크나 협업을 정면 키워드로 선택하지 않는 편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안전과 서비스로 구분을 했을 때 그 의미 확장이 자연스럽고 또 동시에 승무원의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조합, 꿀조합 2가지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역량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판단력을 직무 역량으로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기준과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정확성, 뭐 이런 역량을 하나 선택을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안전과 서비스 2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예시가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역량,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 정확성이라는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 뭐 실습이나 인턴, 뭐 카페, 팀 프로젝트 다양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실행 루틴을 만들어서 완성도를 높였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안전의 언어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기준과 원칙을 따랐던 매뉴얼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시간을 단축했다. 뭐 이런 경험이 있다면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정확함과 배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일관성이 만들어내는 원칙과 이제 매뉴얼이기 때문에 일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프리미엄 서비스의 가치로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과 어떤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정확성이라는 역량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소서 2번은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떤 방향으로 작성할지 스토리텔링 전략을 먼저 고민하신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소서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소서 3번, 자신과 다른 방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이해하게 된 경험, 그리고 또 그 경험이 현재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타인과 함께한 팀워크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문제의 핵심은요, 나와 다른 타인의 이 관점을 설득이 아니라 공존 가능한 기준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작성의 꿀팁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요, 이 지원자는 자기 방식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차이를 불편하다 혹은 갈등이다 라고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나 성격 좋은 내가 참았다, 맞췄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이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기술하실 때 상대를 내가 배려해서 참고 받아들였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즉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설명하실 때 다음 3가지 조건을 맞춰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가지 조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경험과 역할, 또 성향, 환경 속에서 왜 그런 판단이 옳다고 느껴졌는지,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단편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놓인 상황과 경험을 함께 보는 태도를 가져오는 거, 이게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그래서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되었는지, 이렇게 3가지 기준에 답할 수 있어야 3번에서 요구하는 이 갈등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이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한 1단계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 단계에서 마무리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에서는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좀 3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했다.
이제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 경험이 현재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경험 이후에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꼭 보여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3단계에서는요. 그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한 과정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3번에서 요구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자, 자소서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자소서를 잘 마무리하셔야 자, 대면 면접 가서도 면접관이 여러분들에서 보고 싶은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활용 가능한 스토리라인의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나 아르바이트 사례를 가정을 해본다면 이제 나는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vs 완성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팀원 이렇게 갈등 구조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또는 동아리나 대외 활동 운영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계획 중심이다 vs 현장 대응 중심의 팀원. 저는 계획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팀원은 야 대충 하고 현장에서 맞추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컨셉 정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멘토링이나 조별 활동 뭐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이때 적극적으로 표현을 막 표현하는 나. 근데 vs 조용히 말도 아끼고 준비하는 팀원.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갈등 구조.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의 흐름을 설계하는 단계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구조를 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답변의 자소서 흐름 5단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소서 3번 답변 흐름 5단계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요. 나와 상대방의 방식의 차이점을 먼저 제시하시는 거예요. 단순 갈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차이가 있었다를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2단계에서는 초기에 내가 이 친구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좀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풀어내시는 거야. 나 처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오해했어. 근데 상대방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시는 건 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해하게 됐어. 즉 상대의 방식이 나온 이유와 배경을 발견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셔야 돼요. 대화를 해봤더니 이렇네. 내가 관찰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이랬어. 그리고 이 친구가 했던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요. 그 과정을 이해했으면 조율하는 단계가 나와줘야 되겠죠. 서로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공동의 목표와 함께 부합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적용해가는 과정 얘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5단계에서는 현재 영향을 내가 받았던 그 영향, 나의 태도의 변화, 또 직무와 연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준을 나누는 습관이 달라졌다. 동료를 존중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물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소서 1, 2, 3번 내용 짧게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핵심 포인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더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과 모범 답안은요, 저희 배교수 칼면접이 공동으로 출간한 말하다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채용이 뜨면 가장 먼저 말하다 자료집 출시를 또 기다려주시고 또 먼저 연락 주시는 많은 승준생들을 위해서 이번 자료집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말하다 자료집 관련 안내는요, 아래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첫 지원인 분들이 자소서 작성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첫 문장부터 시작하시는 거, 거기가 여러분이 이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